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예상보다 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정부 전용기로 데려올 정도인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달 초 일본은 전용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20명을 데려와 이들에게 숙소, 생활비,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400여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아들였는데 그동안 난민 수용에 극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이렇게 나온 건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로부터는 큰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면 개발이라는 소식을 접하며 일본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영토를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일본은 본인들의 영토가 뺏긴 것처럼 굉장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한국도 이 기회를 삼아 독도를 전면 개발해 일본을 한 번 더 멘붕에 빠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준비 중인 독도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예상보다 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1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난민을 돕기 위한 자위대 의료진을 파견까지 검토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줄여나가며 최종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단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 전력회사, 철강업체들이 러시아와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고 석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당장의 러시아산 기계류, 목재, 보드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의 자산을 동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푸틴의 딸 2명을 콕 집어 자산까지 동결해 푸틴을 자극했는데요. 이 정도면 일본 정부에서 러시아에게 제재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현재 국제 정세를 핑계로 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타격력 강화를 재촉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전쟁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일본의 속내를 알았는지 일본의 뒤통수를 쳐버리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지원한 국가를 소개하는 영상에 일본을 빼버린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영상을 통해 지원국가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는 호주, 미국, 독일 등이 포함된 반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온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허사가 됐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우크라이나에 보낸 세금이 아깝다. 일본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싫어나 등 우크라이나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명단에 한국도 빠졌는데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은 외교적인 이유로 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걸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반대 측에 서서 우크라이나의 각종 지원과 언론 플레이를 아끼지 않았던 일본은 지원 명단에서 빠지자 크게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물품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총탄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에서 방탄 헬멧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지원한 헬멧은 방어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쓰는 방탄 헬멧은 88식 철 모형으로 포탄의 파편에 근사한 탄 속에 권총탄이 명중했을 때 10cm 정도의 변형이 생깁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헬멧 안쪽에는 벨크로를 붙여 쿠션이 있지만 자위대 헬멧에는 이것도 없어 두개골 보호에 매우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본은 우크라이나에게 방탄조끼와 방한복도 지원했는데 이 또한 자위대 전투복으로 실제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사용하기엔 형편없었습니다. 자위대는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전투복에 비닐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투복에 전혀 맞지 않는 소재로 매우 심각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보내준 군수물자들은 방탄 헬멧을 비롯해 전투복 등 추위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추위에 강하고 습기도 차지 않으며 착용감까지 뛰어난 한국 군화와 보온력이 탁월한 방상 내피, 이른바 깔깔이는 우크라이나 군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쓸모도 없는 물품을 보내주면서 생색만 내려고 하는 일본에게 우크라이나는 빈정이 상한 것 같은데요.
최근 우크라이나는 나치와 일본을 동급으로 취급하며 히틀러 옆에 일왕을 표시하며 일본에게 팩트 폭행을 날렸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러시아 이념을 러시즘이라고 칭하고 이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선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는 나치즘과 파시즘은 패했다며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히로히토 얼굴의 사진을 나란히 등장시켰습니다. 히로히토 일왕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으로, 즉 우크라이나는 일본의 일왕과 히틀러 그리고 푸틴을 동급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일본의 반발로 일왕을 영상에서 지우긴 했지만 분명히 고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도 일본을 나치 정권과 비교했었습니다. 앞서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은 100년도 안 되는 동안 2차례나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2차 세계대전과 연관시켜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가 강력하게 비난할 정도로 러시아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원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은 괜히 러시아의 심기만 건드리며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일본을 보란듯이 쿠릴열도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부총리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혀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류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를 개발함으로써 일본의 억지 주장을 꺾으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이 힘없는 국가였으면 일본은 하와이도 자기네 땅이라고 했을 것이다. 한국은 러일 전쟁을 잘 구경하고 독도를 잘 지키면 된다. 독도는 한국 땅, 쿠릴열도는 러시아 땅이고 일본은 가라앉는다. 일본은 선만 보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우리도 독도에 군사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등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쿠릴열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일본이 독도에 대해 역사 왜곡을 한 것처럼 러시아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22년판 외교청서에 쿠릴섬에 대해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 내용을 다시 기술한 건 19년 만인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쿠릴열도 개발 적임자로 이전에 한국을 지목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한국에게 쿠릴열도에 대한 특별 체제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특혜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초대한다고 공식 제안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의 쿠릴열도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며 일본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현재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당장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에 전쟁이 마무리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쿠릴열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일본을 상대로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도발과 역사 왜곡으로 러시아가 쿠릴열도 전면 개발을 선언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도 독도를 전면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쿠릴열도 개발로 당황하고 있을 때 한국도 독도를 전면 개발하면서 일본을 한 번 더 멘붕에 빠뜨리자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일환으로 현재 독도 앞 울릉도에 울릉공항을 건설 진행 중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독도의 군사기지화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독도를 품은 울릉도에 들어서는 공항은 올해 공정률 30%를 목표로 기존보다 스케일이 더 커지며 착실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주로의 폭은 넓어지고 계기 착륙시설이 추가되는 등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전체 공항 부지 조성 면적은 약 40만 제곱미터로 기본 계획 때보다 4% 넓어졌습니다. 활주로의 폭도 기존 30m에서 36m로, 착륙대의 폭은 80m에서 140m로 확장됐고 활주로양 측면에도 4.5m의 갓길을 조성해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울릉공항 조감도에는 전투기들이 긴급 전개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돼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울릉공항에 F-35가 운영 가능하며 현재 보유 중인 FA-50 전투기 수준의 전술기 운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독도 상륙은 더 쉬워질 전망으로 독도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한국의 실효적 지배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을 막으려면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전면 개발한 것처럼 울릉도, 독도 개발이 확실한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